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6일 일본 축구 1부 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시마 대 삿포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마는 삿포로 상대로는 강하다. 물론 경기 페이스를 자신들이 크게 접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고 이를 역습으로 이어가는 유형이다. 특히 스즈키나 사브리치의 한방 능력이 좋은 편이라서 삿포로가 보여주는 공격력보다는 평균 점유가 48%에 불과한 가시마가 더 효율이 좋은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삿포로는 원정에서는 공격성을 숨기지 않는다. 다만 사이드를 통한 공격도 지난 경기 전방에 인원이 없어서 무위에 그치는 경우가 잦은 모습이다. 결국 공이 중앙에서 잘 돌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공격수가 답답함을 느끼고 내려가는 상황이 잦은 모습이기에 정작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잘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의외로 삿포로가 주도하는 상황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삿포로의 경우 전방의 인원이 부족한 한계가 상당히 큰 편이다. 따라서 역습 상황에서의 대응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시마가 여기서 재미를 자주 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실점률은 삿포로가 낮긴 하지만 결국 공세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도쿄 베르디 대 세레소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르디는 생각보다는 공격에서의 효율이 좋다. 특히 야마미의 슈팅이 골문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은 모습이고 기무라의 능력도 꽤 고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베르디가 잠그는 상황을 자주 연출함에도 강호들에게는 수비가 그다지 잘 통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그나마 잠그기에 열중하는 간바나 후쿠오카 상대로는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전방에 힘을 주고 나아가는 팀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어서 세레소는 전방에 힘을 꽤 주는 편이다. 이 양상에서 세아라가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자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세아라 이외에는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편이고 상대의 대응에 따라서 압박이 통하지 않으면서 결국 지키기에 돌입하는 등 세레소가 매 경기 추가 득점을 마음껏 기록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다. 세레소가 전방에 힘을 주고 가는 것이 가능한 팀이라고 보고 있기에 베르디를 잡아낼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상대의 효율 높은 공격이나 세레소도 압박 시퀀스의 일관성이 끝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레소 오사카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니가타 대 사간도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니가타는 전반적으로 사간도스를 상대로는 전적이 괜찮았던 편이다. 특히 니가타는 상대가 압박하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케이스다. 물론 올 시즌에는 라인이 전반적으로 높아서 실점률이 지난 시즌만큼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기에서는 삿포로 상대로 웅크리고 한 골 차 승리를 거두는 특유의 스타일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서 사간도스는 상당히 압박 지향적인 스타일이다. 전반까지 넘나들면서 상대가 편하게 빌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간도스 입장에서는 체력이 빠져버린 후반이 상당히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 시즌 후반에 실점하는 상황들을 자주 보이는데 이 순간에 압박이 헐거워지게 되면 상대의 빌드업을 꽤 자주 허용해야 한다. 사간도스가 상당히 강하게 압박하는 플레이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힘이 빠진 상황에서는 니가타가 원하는 빌드업을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차하면 니가타가 점유를 다소 낮추고 실리를 챙기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다. 니가타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우라와 대 쇼난 벨말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라와는 슐츠의 공백이 아쉬운 상황이다. 이미 팀을 떠나는 것이 확정이 되었고 지난 라운드는 슐츠의 고별시까지 치렀다. 일단 슐츠가 없어도 빌드업과 경기를 장악하는 능력에서 별다른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일 것이다. 하지만 우라와가 쇼난의 강한 주력을 커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지난 대결에서도 상당히 난전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어서 쇼난은 교토상가에 패했다. 같이 강등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6점짜리 경기나 다름이 없었는데
패배를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19위로 하락하고 말았다. 전반적으로 쇼난이 하이프레스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신들이 역습이나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강한 팀이지만 정작 자신들도 압박 대응이 뚜렷한 모습은 아니었다. 우라와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유력한데 쇼난의 수비는 이번 라운드에서도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물론 쇼난이 공격적으로 아무것도 못한 것은 아니었다. 주력을 살려서 서서히 기회를 창출한 면모는 있었고 박스 타격으로 PK까지 얻어내기도 했다. 물론 이것을 날려버리는 것은 아쉽긴 했지만 쇼난의 공격적인 플랜도 아주 먹통은 아니었다고 본다. 우라와는 일단 슐츠가 없는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빌드업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다. 물론 쇼난의 경우도 상당히 빠른 주력으로 난타전 양상을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본인들도 압박 대응이 아주 뚜렷한 모습은 아니다. 우라와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간바 오사카 대 요코하마 마리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바는 올 시즌에는 수비와 역습을 가는 상황에서 꽤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마리노스를 상대로는 상당히 약한 것이 사실이기도 했지만 최근 상대가 역습 상황에서의 커버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상대 수비를 헤집어 놓을 수 있는 웰튼이라는 자원도 있기 때문에 간바가 중앙을 굳히고 스피드를 살리는 식으로 재미를 볼 수 있다고 본다. 이어서 마리노스는 최근 패배 패턴이 정해져 있는 모습이다. 상대에게 실점을 내주고 중앙을 굳혀버리는 상황에서는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수비진의 뎁스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 단점이 더 심화되는 편인데 지금은 와타나베마저도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다 악재까지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일단 간바가 수비 후 역습이라는 전술의 퀄리티는 아주 좋은 모습이다. 특히 마리노스가 상당히 수비진의 뎁스가 부족해지면서 역습 성향에 매우 약점을 드러내는 빈도가 많아지는 상황이다. 간바의 전술 자체가 잘 먹히면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다. 간바 오사카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가시와 대 FC 도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와는 도쿄를 상대로는 상성이 영 좋지 못하다. 특히 최근 오전에서는 3무 2패로 상당히 열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시와가 생각보다는 압박 라인을 높여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도쿄는 최근 상당히 속도와 역습 상황에서 힘을 얻는 편이고 도쿄를 상대로 마지막으로 멀티 실점을 내준 상대도 가시와다. 이어서 도쿄는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후쿠오카 상대로는 부진했지만 라인을 끌어올리는 팀을 상대로는 강한 편이다. 물론 최근 득점을 2골 이상 기록한 매치는 오래되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가시와를 상대로는 3득점을 기록하면서 기대 득점을 넘어서는 화력을 보여주었다. 당시에는 골키퍼가 45분 만에 퇴장을 당하는 등 수적인 열세를 가졌음에도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이기도 했다. 일단 도쿄가 가시와를 상대로는 강한 편인 게 사실이다. 최근에는 속력을 살리면서 상대의 배후를 공략해 재미를 꽤 보고 있다. 생각보다는 가시와가 라인을 높여서 승부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편인데 이 때문에 최근에는 도쿄 상대로 좀처럼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FC 도쿄 승리를 추천합니다.